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요? 아파트 위층에 사는 그녀가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던진 이 한마디가 아래층에 사는 60대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허벅지를 살짝 스치는 순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오후 2시, 각자의 가정이 있는 남녀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오직 본능에만 사로잡혀 격렬하게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의 끝에는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올해 65세 정만식은 작년에 은행에서 퇴직한 후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여보, 아침 먹어. 아내 김영자가 식탁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63세인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야근까지 해가며 말이죠. 고마워. 만식은 짧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만식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글쎄, 산책이라도 할까 생각 중이야. 산책? 매일 산책만 하면서 뭐라는 거야? 내가 마트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거 안 보여? 나도 나가서 알아보긴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알아보기는 뭘 알아봐?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TV나 보다 말겠지. 영자는 반쯤 먹던 밥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퇴직하면 끝이야? 세상에 퇴직했다고 집에서 손 놓고 사는 남자가 어디 있어?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고 아침부터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메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럼 다녀올게. 점심은 알아서 꺼내 먹어.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만식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미지근해진 된장국을 마저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전 10시 만식은 평소처럼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윗집에 사는 여자였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엉덩이가 꽉 끼는 검은색 레깅스에 회색 탱크톱, 그리고 어깨에 걸친 스포츠 가방이 그녀를 더욱 활기차게 보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가시나 봐요? 네, 테니스 레슨이 있어서요. 산책 나가시나 봐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녀가 먼저 내리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식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검은색 레깅스가 그녀의 다리 라인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탱탱한 엉덩이와 가는 허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탄력 있는 몸매였어요.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몸매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배 나오고 디룩디룩 살찐 아내 영자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어요. 생기 넘치고 자신감 있고 무엇보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인데 그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역할 상실감을 느끼는 남성들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만식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역할 상실감? 맞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녁 7시 영자가 퇴근했어요. 지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는 그녀를 보며 만식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그녀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고생했어. 저녁은 뭘 먹을까?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래. 영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라면 끓여줄게. 됐어. 그냥 내가 끓여 먹을래. 영자의 말에 만식은 차갑게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만식의 일상은 여전히 무료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윗집 여자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탄력 있는 몸매와 생기 넘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만식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빨간색 레이스 팬티였어요. 분명 윗집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팬티를 주워들었어요. 부드러운 실크 재질의 꽃무늬 레이스 장식이었습니다. 안에 영자가 입는 펑퍼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 만식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냥 관리사무소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이런 사적인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만식은 팬티를 비닐봉지에 넣고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녀는 오늘도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딱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베란다에서 떨어져서요. 만식이 비닐봉지를 내밀자 그녀는 살짝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날아간 모양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흔한 일이죠. 정말 감사해요.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하고 가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만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내가 없는 시간에 다른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초면에 실례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감사의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만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만식이 사는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놓인 화분들과 예술품들이 주인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커피 준비할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만식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니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찍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출장 중이신가요? 네, 3개월째 해외 출장이에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곧 그녀가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며 만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었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저는 차선미예요. 저는 정만식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 만식 씨. 평일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 걸 보니 혹시 퇴직하셨나요? 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작년에 퇴직했죠. 그러시구나. 그럼 집에서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선미의 말에 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심심함을 넘어서 공허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적응이 쉽지 않네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각자의 외로움이 공기 중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테니스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작년부터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만식 씨도 뭔가 취미를 가져보시는 게 어때요? 글쎄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쉽지 않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50 넘어서 시작했는데. 선미가 이야기하는 동안 만식은 그녀의 앵두 같은 입술을 유심히 봤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언제부터 아내의 입술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아, 커피가 뜨거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아내분과는 사이가 어떠세요? 선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대화도 별로 없고요. 그렇구나. 저희도 비슷해요. 남편과는 요즘 통화도 거의 안 해요. 선미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셔츠 목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만식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내가 곧 퇴근할 시간이라서요. 만식이 일어서자 선미도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그녀가 문고리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팬티도 찾아주시고 커피도 함께 마셔주시고 별 말씀을요. 혹시 심심하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녀의 손이 만식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이 만식에게는 전기 충격 같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소파에 앉아 방금 전 일을 되짚어 봤어요. 선미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팔을 건드린 그 손길까지 모든 것이 아내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후 6시 30분 영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집에 있었어. 만식은 윗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만식의 머릿속에는 선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몸짓, 그리고 외로움을 토로하던 그 목소리까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만식은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만식은 평소보다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선미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만식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선미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는 그날도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테니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고 콜라병처럼 굴곡진 몸에 운동복이 쫙 달라붙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운동 다녀오시나 봐요? 네, 오늘은 좀 힘들게 했네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선미의 채취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운동 후라서 그런지 더욱 생생한 여자의 냄새였어요. 만식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올라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만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내가 곧 돌아올 시간이에요. 잠깐이면 되니까 딱 30분만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선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실례할게요. 선미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준비할게요. 잠시 후 선미가 부엌에서 나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차가 다 떨어졌네요. 대신 와인 한 잔 어떠세요?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사둔 게 있어요. 와인이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걱정 마세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선미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만식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뭘로 건배하죠? 우리 만남을 위해서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와인을 몇 모금 마시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선미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만식 씨는 아내분과 언제 결혼하셨어요? 30년 전쯤이요. 젊을 때 결혼했죠. 와, 정말 오래됐네요. 선미 씨도 결혼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25년 됐어요. 하지만 요즘은 뭐랄까 서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선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죠. 저희도 비슷해요. 정말요? 그런데 만식 씨,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부인과 속궁합은 잘 맞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식은 깜짝 놀랐어요. 와인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좀 취했나 봐요.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죄송하실 것까진 없어요. 사실 저희는 잠자리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만식의 대답에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외로워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월째 혼자 있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겠는데 만식 씨한테는 그냥 다 털어놓고 싶네요. 그때 선미의 손이 만식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네요. 선미의 손이 만식의 손을 감쌌어요. 그 순간 만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와인의 영향인지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 때문인지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만식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만식 씨, 네, 저 이상한 여자예요?
왜 그런 말씀을요? 이렇게 남의 남편이랑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선미의 손이 만식의 허벅지를 더듬었고 그 순간 만식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만식 씨,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 아니에요. 하지만 만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선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와인으로 붉어진 얼굴,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만식 씨. 선미가 만식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입술이 만식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선미의 손이 만식의 얼굴을 감싸며 올라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만식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선미가 만식의 손을 잡고 일어났고 그들은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고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후 만식은 선미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해버린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후회하세요? 선미가 조용히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죠.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만식이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식이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는 동안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영자가 퇴근했어요.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집에서 TV 봤어. 만식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만식의 머릿속에는 선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눈 그 특별한 시간까지. 내가 뭘 한 거지? 만식은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후회보다는 또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만식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선미 생각이 났고 영자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윗집으로 향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만식은 벨을 눌렀어요. 어제의 일이 있었기에 오늘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머, 만식 씨. 문을 연 선미는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어제와 달리 어색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일 때문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주셨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들어오세요. 오늘도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 말이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선미가 만식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제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만식 씨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정말요? 다행이다.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선미의 손이 자연스럽게 만식의 그곳을 잡았어요. 어제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선미의 질문에 만식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제 밤부터 이 순간만 기다려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향했어요. 어제보다 자연스럽고 어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틀 후인 토요일 영자가 마트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영자가 나간 후 만식은 바로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야근이라 시간이 많네요. 만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미가 직접 요리한 파스타였는데 영자가 차려준 밥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해먹느라 늘었어요. 부럽네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한 요리부터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만식은 이제 거의 매일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영자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선미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선미의 이 말이 두 사람 사이의 신호가 되었어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실에서,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새롭고 설렜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만식 씨, 우리 이렇게 매일 만나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후회되세요? 아니에요. 다만 혹시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만식도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의 떨림과 설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선미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면서 그 특별함도 조금씩 사라져 갔어요. 오늘은 어때요? 새로운 걸 해볼까요? 선미가 제안했지만 만식은 예전 같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해요. 요즘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선미의 지적에 만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에 금지된 관계라는 스릴감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와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영자가 말했어요. 요즘 당신 좀 이상해. 뭐가?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멍하니 있기도 하고. 만식은 깜짝 놀랐어요. 들킬까봐 조심했는데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선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평소처럼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왜 안 왔어요? 선미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저랑 있는 게 지겨워진 거예요? 선미의 질문에 만식은 당황했어요. 지겨워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이 계속 괜찮을까 싶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선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뭔데요? 저는 만식 씨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미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한 달 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만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미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시간요? 얼마나요? 며칠만요.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요. 선미는 한동안 만식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만식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 동안 만식은 윗집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선미의 문자 메시지가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 만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만식 씨 맞으시죠? 저는 메가마트 김 과장입니다. 영자가 일하는 마트에서 온 전화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인께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만식은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선미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 응급실에 도착하니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허리를 삐끗했어. 물건을 들다가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을요? 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움직이시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영자가 병실로 옮겨진 후 만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영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강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픈 게 당신 잘못이야? 만식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매일 일하느라 이렇게 된 거겠죠. 당신도 고생이 많네.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그날 밤 만식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영자가 아플 때마다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지난 한 달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3시쯤 영자가 깨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만식이 컵을 건네주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더라. 그래.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어. 만식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는 아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그런가? 어쨌든 당신이 좋아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았어. 영자가 다시 잠들자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집에 들러 영자의 속옷, 수건, 세면용품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선미였습니다. 정말 안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서 병원에 있어요.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프세요? 허리 디스크예요. 2주 정도 입원한대요. 그럼 2주 동안 못 보는 건가요? 만식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선미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돌아가니 영자가 깨어 있었어요. 고마워. 짐까지 가져다 주고. 당연한 거지 뭘.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지 마. 보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 텐데. 영자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에 만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선미와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아내는 생활비 걱정에 몸까지 상해가며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뭐라도 해서 벌겠어. 당신이? 뭘 할 건데? 알바라도 알아볼게.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5세에 무슨 알바야? 그냥 집에서 쉬어.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겠어. 그날 저녁 만식은 영자가 잠든 사이 병원 로비에 내려갔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선미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만식 씨,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병원에 있어서요. 부인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집에는 혼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럼 제가 내려가서 뵐까요? 만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좋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요. 내일 보죠. 정말요? 너무 보고 싶은데. 선미 씨,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내 일로 머리가 복잡해요. 선미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만식은 다시 병실로 올라갔어요. 영자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63세의 영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하얗게 센 머리카락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언제부터 이 여자를 제대로 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만식이 영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 깼어? 응. 뭐해? 그냥 고마워서. 뭘? 30년 동안 고생했잖아. 영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고마운 게 많더라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왜 사람을 울리고 그래? 하지만 그녀도 만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여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여자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자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만식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선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아직 병원에 있어요.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미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담당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영자가 기뻐했어요.
병원 생활이 답답했거든요. 단 집에서도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식이 영자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힌 후 쿠션을 등 뒤에 받쳐주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줄 몰랐어. 원래 그랬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영자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은 뭘 먹을까? 나 미역국 먹고 싶어. 병원 음식만 먹어서 집밥이 그리워. 만식은 부엌으로 갔어요. 미역국을 끓이는 것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려서 영자 앞에 놓자 그녀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생각보다 맛있겠는데? 먹어봐. 영자가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맛있어. 당신이 요리에 소질이 있었나 봐. 앞으로 자주 해줄게. 정말? 내가 나을 때까지만?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만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아픈 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의존만 했구나 싶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역할이 다른 거지. 아니야. 앞으로는 집안일도 같이 하자. 그날 오후 영자가 낮잠을 자는 동안 만식은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었어요. 문득 한 달 전 선미의 팬티가 떨어졌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선미가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만식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 냄새가 끝내주네. 많이 드셔. 기운 내야지. 당신도 많이 먹어. 병원에서 고생했잖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다운 식사를 했어요. 대화도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매일 병원에 와서 챙겨주고 손 잡아주고 언제 이렇게 다정했나 싶었어. 만식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아내를 돌봐야 할 때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할게. 갑자기 왜 이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응, 아무 일 없어. 그냥 당신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을 뿐이야. 영자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이상한 사람. 나이 들어서 더 감정적이 됐어. 하지만 그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드디어 평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만식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 보니 선미였습니다. 만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어요. 만식 씨, 어제 퇴원하셨다면서요? 부인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시간 좀 내실 수 있는 거죠? 선미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미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내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돌봐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라도요?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부인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선미가 한동안 만식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선미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만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가니 영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누가 왔었어? 윗집에 사는 사람. 당신 안부 물어보러. 그래. 이웃이 관심 가져주니 고맙네. 만식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마저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식은 영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영자의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공기가 참 좋다. 그러게 날씨도 좋고 당신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고마워, 정말로. 영자가 만식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영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만식은 서서 하는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니까 재미있네. 앞으로 자주 하자. 정말로? 정말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만식을 보며 영자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더 다정해졌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만식이 웃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날 밤 만식은 영자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옆에서 잠든 영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놓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만식은 그 깨달음 덕분에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밥상, 뜨겁게 김이 오르는 된장국 한 그릇, 말없이 밥을 먹는 아내의 모습, 그걸 보며 만식은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만식은 거실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영자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누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식과 영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